자, 한 주 동안 창업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모두 이야기해주는 뉴스의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을 지향하는 H입니다. 네. 히읗이죠. 스타트업 팟캐스트 비욘드 스타트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 이한종입니다. 이은세입니다. 김남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알코올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용산에서 한잔 하고 오신 우리 김남욱 대표님. 네. 네. 눈을 좀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다녔습니다. 자, 본격 숙취 해소 방송 비욘드 스타트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괄님 오늘 비욘드 스타트업 벌써 20번째 시간입니다. 네. 20번째.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김남욱 대표님을 비롯해서 성공적인 창업자들을 20명 모시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20번째 시간을 오늘 멋지게 빛내 주시리라 의심치 않고요. 대표님 오늘 방송 제목은 제가 그림책의 유튜브를 꿈꾸다로 정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유튜브는 요새 가장 큰 플랫폼 아닌가요, 총괄님? 그렇죠. 스타트업 이런 플랫폼을 꿈꾸기가 참 어려운데. 꿈꾸는 게 스타트업이죠. 와우, 좋습니다. 네. 여기 캐릭터가 좀 그래요. 우리 총괄님 이제 적응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 이한종 이사님도 사실 약간 숙취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문장을 못 끝내고 이렇게 쳐다봐. 끝내주세요 이러고 모신 분을 쳐다보면 어떡해? 아니 뭐 총괄님은 늘 드시잖아요. 전 늘 먹죠. 네, 늘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질 있어요. 자, 본격 숙취 해소 방송 한번 방송하면서 깨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그림책의 유튜브를 꿈꾸는 그 아이윙이라는 서비스죠. 네, 맞습니다. 김남욱 대표님의 그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또 인문학적 성찰,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걸어오신 김남욱 대표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왜 이러지? 자, 키워드 오브 김남욱's 라이프. 자, 우리 김남욱 대표님은요 지금 거의 1987에 좀 나올 만한 그런 유니텔 기억하세요? 유니텔. 그럼요. 네, 그때만 해도 그렇죠. 014 뭐였죠? 01417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뭐 아마 그럴 거야. 5자리 숫자를 하면 끽 하면서 막 그렇죠. 삐리삐리삐비. 맞습니다. 접속이라는 영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재밌었어요 그때. 네. 자, 우리 김남욱 대표님은 유니텔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유니텔 시절에 너무 정겹습니다. 삐삐로 그때 우리 삐삐 들고 다녔잖아요. 삐삐로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문자 중계하는 서비스도 기획하셨고, 그때 시절을 좀 김남욱 대표님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처음에 유니텔에 입사했을 때 업무가 IP 모니터를 담당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를 올리는 업체들을 관리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입사했을 때 보니까 직원 2명하고 알바 30명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와우. 네. 거의 원년 멤버 아니세요? 그 정도면? 아닙니다. 그래도 한참 후 봐야는데 네네. IP 모니터단들이 이제 그 CP들, IP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업데이트 했냐 안 했냐, 음란물 내려라 이런 거 하는데 반복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이 똑같은 곳에 계속 연락을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불편하다 싶어서 네. 혼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제가 쓰려고 어. 개발해서 이제 쓰게 됐고, 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줄여진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정부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기술이 발달됨과 동시에 알바들이 다 잘리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렇군요. 네. 대신 이제 CG팀은 이제 계속 잘 좋아지게 된 거죠. 그거를 보던 어떤 기획팀의 팀장님이 기획팀으로 이제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발령이 나서 그때부터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를 활용한 서비스를 계속 기획을 했었습니다. 유니텔 시절부터 모바일을 생각하셨다. 와. 근데 박찬호 경기 삐삐 알림 서비스는 그 당시에 박찬호 선수의 경기가 서울 방송에서 시작하다가 2년 차부터 경기 방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박찬호 경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삐삐하고 피처폰이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박찬호 선수가 공 던질 때마다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이걸 다 문자로 중계하는 서비스를 기획을 했었고, 이야. 되게 반응은 좋았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셨다가 이제 넷띠양 야, 아이고. 뭔가 이게 1987 찍는 것 같아요 지금. netial.com.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신규 서비스를 계속 기획하시는 일을 맞습니다. 하셨네요. 네. 거기서도 이제 신규 서비스 기획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입 사원들이 기획하는 걸 좀 전반적으로 봐주는 거를 했고 두 번째는 다음이 그 당시에 카페가 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쵸. 그때 카페 하면 다음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넷지양 하면 이제 메일 무료 메일 이거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넷지양 또 그런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카페 그 당시에 넷지양은 작은 모임이라는 이름이 있었었고 그걸 계속 기획을 했었었죠. 거의 프리첼 다음이 양강구도의 맞습니다. 넷띠양은 예. 따라가는 구조였죠. 맞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셨다가 오늘 일하셨던 곳들이 다 사라진 회사들이에요. 중간에 일간 스포츠. 일간 스포츠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아니요. 중앙일보에 인수됐죠. 인수됐고 네. 아직 브랜드는 남아서 서비스는 하긴 해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 이런 신문의 형태로 더 이상 발행되지 아니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나올 예, 되게 때? 작게. 예. 아, 작게. 일간 스포츠에서 약 9년 동안 그쵸? 네. 사업 기획 그쵸? 또 담당하십니다. 그 유니텔하고 넷지양에서 이제 온라인을 한 5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신규 서비스 기획을 한다고 하지만 맨날 저 혼자서 책상에서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산업을 좀 배워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좀 공부하자라고 간 게 이제 일간 스포츠였고요. 백상예술대상이라고 네. 예, 연예인들 뭐 연기자들 상 주는 게 있었고 그 사업과 골든 디스크 네. 예, 음반 판매량에 따라서 가수들 상 주는 거 그리고 미스코리아를 네. 담당했었습니다. 당시 일간 스포츠는 그 정부의 그런 3S 정책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해야 되나요? 그 뭐예요? 스포츠가 상당히 그 중요하던 시기였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그냥 뭐 다 무슨 대단한 거 한 것처럼. 그쵸? 저도 혜태 팬이었어요 그때. 그렇죠. 야구가 핵심이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일간 스포츠를 참 많이 보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2011년 벌써 창업하신 지가 거의 7년이 지나셨네요. 네, 이제 8년이 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IT 업계에서의 신규 서비스의 경험들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의 어떤 그 좀 전통적인 의미의 미디어에서 컨텐츠 기획 이런 이제 배경을 바탕으로 엠플레어라고 하는 회사를 7년 전에 창업하시게 됩니다. 이때 배경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네. 스마트폰이 막 나오니까 앞으로 이쪽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곧 망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가 있었고 거기 임원들이 그러셨어요. 예, 일간 예, 스포츠. 예. 네.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유니틀 다닐 때부터 모바일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제가 원하는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창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처음에 창업할 때 아이템은 제가 아이가 4살 때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은 매달 매년마다 배워야 될 단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만 해도 아빠들이 주말에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뺏기고 맨날 아이가 게임만 하니 그걸 좀 교육적으로 커리큘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진짜 서비스가 시작된 게 어떤 삶 속에서 좀 묻어난 지점도 분명히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22개 정도의 앱을 3년간 만들고 와우. 650만 다운로드를 하고 나름 이제 먹고 살던 회사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때는 막 아이폰도 나오고 앱 디벨로퍼들이 거의 무슨 이제 금광을 캐러 가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처럼 되게 주목받던 시기였잖아요. 네. 안드로이드 OS도 막 이렇게 정착돼 있지 않아요. 주로 iOS를 하셨나 보네요. 2개 다 했습니다. 아, 2개.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앱들 때문에 삼성에서 요청한 타이젠도 했었고요. 와, 타이젠. 네. 인베디드 컨셉을. 네. 네. 그러셨군요. 네. 총괄님 지금까지 좀 이렇게 김남욱 대표님의 창업 배경까지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일간 스포츠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은 이제 뭐 아직도 고민 중이시지만 한 2년 3년쯤 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의 언론사들이 야 이제 우리 뭐 해먹고 살아야 되냐 하는 고민을 엄청나게 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네. 뭐 저도 어떻게 해서 뭐 같이 조금 고민을 했던 것도 있었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제 이 모바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 지금보다 훨씬 전에 생각을 하신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모바일을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말씀 계속 나누다 보면 지금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시각도 생길 수 있을 거고 왜냐면 먼저 고민하신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재밌게 지금까지 그냥 정말 재밌게 경청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지점에서 좀 필요한 질문의 포인트가 지금까지 앱을 만드셨잖아요. 네. 그 앱이라는 것에 하나의 저기 프론트 단에 있는 건데 오늘의 방송 제목은 그림책의 유튜브를 꿈꾸다. 네. 플랫폼을 만드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단일 앱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뭐 B2C적으로 앱을 진짜 판매해서 수익도 얻어보시고 뭐 타이젠 같은 새로운 OS가 들어올 때 이제 인베디드 해가지고 B2B로도 풀어보시다가 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으로 이렇게 진화되시는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유, 네. 중요한 질문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윙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것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걸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22개 앱을 만들고 650만 다운로드가 나왔고 많은 업체들이 이제 유아동 앱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나이가 2.7세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접속해서 이용한 서비스가 게임만한 애니메이션 위의 서비스예요. 그게 70% 정도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모와 아이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좋겠어.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나 먹힐 수 있는 플랫폼의 성격의 아이템을 만들자라고 고민한 게 책 읽어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융은 이용자가 특히 엄마 아빠죠. 그림책을 보고 목소리를 녹음하면 이미지와 오디오가 매칭돼서 자동으로 동영상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게 유통된다고 하는 서비스고요. 지금 한 4년 정도 서비스를 했고 출판사들하고 작가들 컨텐츠가 입점된 게 5,500건이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동영상 저희는 스트리밍 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10만 권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 옛날엔 앱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의 컨텐츠가 이제는 그쵸? 좀 UGC 컨텐츠로 유저가 제너레이팅한 컨텐츠를 만들어 퍼블리싱 해주시기도 하고 기존의 PGC 컨텐츠들을 이게 PGC라고 하면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 작가들 프로페셔널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를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해외 도서전을 가면 네네. 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도 있고 볼로냐도 있고 되게 큰 도서전이 있는데 볼로냐는 창작 작가들이 많이 오는 전시회인데 굉장히 많은 작품을 1년 내내 자기가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출판사들한테 컨택되길 원하고 있고 줄 서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책은 출판사에서 어찌 보면 경험이 쌓인 주관적 컨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출판사는 종이를 인쇄해야 되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는 인정하지만 그 많은 작품을 그리는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이용자한테 평가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플랫폼을 계속 확장하려고 이제 갖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김남욱 대표님이 이 유아동 그 모바일 서비스를 진행하실 때 그 당시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마케팅 컨설팅을 좀 많이 했어서 지금 그때 강자가 블루핀 아시죠? 네, 그 당시 블루핀, 스마트 스토리, 유엔젤, 그렇죠. 앰플 여기 4개가 이제 앱을 막 만들 때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도트리가 카카오에 또 백업을 받아가지고 네. 했던 때였죠. 그래서 저는 그때 블루핀의 좀 글로벌 마케팅 사이드를 좀 많이 도와드리고 해가지고 이 시장의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렇게 대표님 아이템이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읽어주는 그 컨텐츠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이런 어프로치는 그렇죠? 그 블루핀 대표님은 이제 삼성전자 출신이셔가지고 상당히 솔루션 베이스를 풀어 나가셨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서비스는 좀 어떤 그 배경을 가지신 분이 만드셨을까 그때 되게 재밌었었어요. 네, 그 당시에 뭐 블루핀을 말씀하신 것처럼 솔루션이 있었으니까 찍어내기가 좀 쉬운 편이었고 그렇죠. 거기는 딱 그거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어떤 마인드로서 그 컨텐츠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마스터로 해가지고 다 모을 것이냐에 대한
접근법이었고. 네, 근데 이제 확장의 한계가 있었어요. 맨날 비슷한 네, 캐릭터만 맞습니다. 바뀌고 네네. 비슷한 앱들이 나왔고 저희는 모든 앱을 다 일일이 다 기획을 해서 계속 개발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조금 성장을 해서 괜찮긴 했는데 이게 돌아서 보니까 직원들이 밤새 연탄 찍듯이 공장에서 연탄 찍듯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계속 연탄 찍는 방식으로는 회사가 성장하기 좀 힘들 것이다라고 네. 보고 플랫폼을 고민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또 카카오톡이 막 성장하는 거 보면서 플랫폼을 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죠, 사실. 예. 그렇구나. 우리 총괄님께서는 스타트업이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답이라고는 로드맵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이렇게 하나의 루프를 다 만들고 이걸 딱 닫아야지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보세요. 단어 자체가 이미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들려는 거는 그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윙의 네. 경우에는 네. 우리 대표님께서 기존에 그러니까 많은 앱들을 만들어 보시고 그 안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고 해서 그 생리를 알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말하자면 밸류체인을 주면 이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형태로 기획을 하셔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우리가 이거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쓰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힘들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시지 않으셨을까? 네, 주변에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저한테 플랫폼을 하고 싶다고 많이 자문을 요청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첫 번째 대답하는 건 돈 많냐 물어봐요. 돈 없으면 하지 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끝없이 견디는 거가 생각보다 어렵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구조를 잡냐도 중요하지만 돈 없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남욱 대표님 돈 아주 많으셨다고 아주 없으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 심하게 사기도 당하고 뭐 항상 스타트업은 사기가 존재하니까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근데 그 진짜 돈에 관련된 게 너무 그러니까 정말 그게 맞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딱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이 판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일단 그리고 그 이전에 찾아내는 것부터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과정 중간중간에서 충분히 트랙션을 만들어서 증명도 해야 뭐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뭔가를 만들려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좋은데 이게 약간 내가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지는 거를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좀 facilitate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facilitate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제3자가 되는 그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싸움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라서 맞습니다. 그게 진짜 너무 생생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밸류 체인, 그렇죠? UGC 프로바이더나 PGC 프로바이더들이 이 아이윙이라는 플랫폼 내에서 들어왔을 때 그런 어떤 밸류를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본인 아이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니까 컨텐츠 등록률이 한 10% 정도 나와요. 90%는 듣는 이용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확히 모르지만 옛날에 찾아본 거에 의하면 유튜브보다 많은 이용자가 등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소리 녹음하는 이용자도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의 5%를 저희가 주고 있어요. 음악 서비스에서 가수들이 저작권 받듯이 저희도 그 사람이 가수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을 주고 있고 매달 10만 원씩 한도 안에서 찾아갈 수 있게 하고 있고 지금 매달 찾아가고 계시고요. 뭐 농담 삼아 우리 아이가 5살 때 내가 그림책을 읽어줬는데 대학교 갈 때 되니까 등록금이 생겼어요. 또 가능한 거죠. 그럴 수도 있죠. 한 책을 가지고 가장 많이 녹음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1000명이 녹음한 책이 있어요. 와. 그런데 출판사가 너무 좋은 거죠. 1000명이 다 자기 거 녹음해줬으니 돈은 계속 더 벌 거고. 이게 상당히 긴 호흡으로 이걸 계속 이제 이 밸류를 쌓아 나가면서 그 다음에 또 전문 프로페셔널한 작가들도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계속 플랫폼에 유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하드웨어도 개발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네.
뭐 우리나라가 전자책 서비스가 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해요. 네네. 근데 해외 가면은 사실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는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이게 새로운 출판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종이책이 사실 결과물은 아니거든요. 컨텐츠가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전달될 거를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아이가 아니고 우리 아이의 아이 다음의 아이까지도 어떻게 컨텐츠를 전달할까? 그거는 사실 매체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잘 되길 응원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디바이스를 만들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있는 엄마들은 실물을 되게 원하세요. 맞아요. 실물이 없으면 이게 쉬운 비즈니스가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실물이 될 수 있는 거와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드를 매칭을 해서 한 장의 책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한 장의 책을 여기 뭐 PPL처럼 카드를 꽂으면 삽입하면 아, 네. 예, 테레비나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큰 화면에서 그림책을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 이번에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이제 12월 달에 지금 아직 개발 중인데도 선주문 들어온 게 있어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괄님이 딱 꺼내서 감사합니다. 노골적으로. 예, 디자인은 저희가 한 20개 정도 만들었어요. 3D 프린터로. 네. 네. 만들었고 그중에 가장 좁혀진 게 이제 이거하고 고양이 모양이 있는데 요거는 일반 이용자보다는 도서관, 미술관, 도서관 이런 쪽에 요청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 일반 B2C 쪽도 좋지만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이런 B2B 쪽으로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디테일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 스타트업 팔로 지원센터에서 네, 타이밍 좋았죠? 네. 네, 아주 좋았어요. 저희도 제작을 의뢰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 아마 내년도에 사업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공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그래서 매주 요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135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해드려서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제작해드리는 컨텐츠가 뭔가 많은 도전들을 마주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작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홍보 영상들을 제작을 해드리고 있는 것들 또 2편을 이번 주에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기업은 오독오독하고 다코타라는 기업이고요. 오독오독 다코타. 네, 오독오독은 그러니까 멍멍이들 사료인데 오케이. 이 사료가 어떤 건지 모르고 잘 그러니까 먹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좋은 정보를 서로 알려주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잘 졌네요. 네, 오독오독. 오독오독. 그리고 영상도 되게 그 오독오독을 잘 살렸어요. 그리고 다코타는 이제 와이파이를 쓰면 그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 그러니까 캐시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캐시파이라는 와우. 그 서비스를 만든 기업인데 그 두 기업의 영상을 아주 열심히 우리 팀에서 또 만들었으니까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뭐 지난번 봤을 때랑 똑같은 인상인데요. 우리 제품도 좋지만 영상을 참 잘 만들었네요. 네. 약간 저희 팀 내에서 네.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네. 이거를 진짜 우리가 좋자고 하는 거 아니고 일로 하지 말고 진짜 도움 드리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새 우리 팀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진짜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그래요. 우리 스타트업 팔로 지원센터 팀원들의 소울이 느껴졌습니다. 소울.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팀원들. 소울. 도레미파 소울이 아닙니다. 이거 아재 유머인가요? 이런 거? 소울 시리. 예, 소울 시리의 그 소울입니다. 자, 다시 우리 김남욱 대표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의 B2C적 관점 말고 이제 B2B적으로 좀 사업이 또 많이 진전이 돼 계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예상 못했던 곳이 미술관이었어요. 아 저도 미술관은 네. 새롭네요. 그냥 미술관에서 지나간 전시를 이걸 통해서 하고 싶다. 그냥 꽂으면 나오는 개념이 서비스니까 그게 있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콘도 리조트였어요. 아 예, 콘도 리조트는 방마다 테레비는 다 있고 음, 근데 방을 판매한 거 말고는 더 이상 방 안에서는 컨텐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많이 오는 게 콘도 리조트니 그거를 이제 카드를 대여해서 직접 보게 했으면 좋겠다. 아우 훌륭한데요. 예, 그래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그림책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뭐 제품 설명서 같은 것들이 다 종이로 나오는데 그것도 다 영상으로 만들면 카드 꽂으면 뭐 텔레비를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어디 펜션이나 이런데 놀러 가면 이제 외양도 중요하지만 딱 들어갔을 때 우선 프로젝터가 있냐, 그렇죠? 그다음에 블루투스 그래요? 스피커가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들어왔을 때 어떤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즐길 것이냐인데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요거를 저희가 6월 달에 이 시제품 하나를 가지고 6월부터 저번 달까지죠. 10월까지 4개월간 저희가 박람회를 14개를 다녔어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다 했고요. 네. 그래서 반응은 일단 엄마들이 일단 쉽다. 꽂으면 나온다. 빼면 꺼진다. 부서져도 괜찮다. 네, 되게 쉽다. 예,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다. 그죠. 예. 그 14개국을 다 도시면서 각 국가별로 아니 국내 해외 포함해서 14개. 예, 예. 예, 14개 전시회 네. 해외 다니실 때마다 반응이 국가별로 많이 달랐나요? 아니면 어땠어요? 일단은 해외는 저희가 박람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갔던 말레이시아가 있었는데, 박람회 같은 경우는 다 새롭다는 관점이 되게 커요, 사실. 예. 뭐 새롭고 뭐 신기하다. 그리고 이들 중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냐 이 제품이 예, 한국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사실. 예.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좀 진도가 되게 본격적으로 많이 나가서 네. 아마 내년부터는 말레이시아에서 좀 저희 제품들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았어요. 조금 딴 스토리가 될 수도 있는데 뭔가 딴 얘기 할 것 같은 대표님이 표정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예전 문물이라고 표현하는 예전 문물을 좀 경험하셔서 이 아이디어도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예전 예전에 문물? 진짜 예전 문물이야. 예전에 롬팩 기억났거든요. 저는 어. 롬팩 뭔지 알아요? 그 게임기에 맞습니다. 꽂는 거? 네, 맞습니다. 어. 근데 그 요새 젊은 친구들은 생각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다운받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렇게 뭔가 꽂아서 한다는 것도 좀 그때 그런 이거 슈퍼마리오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런 그런 거. 근데 말씀하신 거가 좀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뭔가를 꽂는다는 거가 성취감을 느끼게 하자가 그쵸. 좀 있었고요. 그리고 모바일이 이미 시장이 많이 확대돼 있고 이걸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옛날로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들었냐는 질문도 받거든요. 근데 그건 저의 욕심이었고 실질적으로 그 이용자, 그러니까 소비자의 타겟에 맞는 건 눈에 보이는 제품, 뭐가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러니까 기술보다는 아직은 좀 저희가 후퇴하는 게 더 상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돼서 만들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7살 되는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좀 조언을 하나 드리면 일부러라도 딱 꽂았을 때 딸깍하는 소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정말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뭔가 자기가 뭘 했는데 성취했을 때 그 결과가 되게 오감으로 전달되죠. 맞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뭐든지 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그 나이 때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 근데 우리가 컨텐츠를 여태까지 일방향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엄마가 보여주던. 근데 아이는 계속 보는 거죠. 근데 요거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해보면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책을 꽂았다가 재미없으면 바로 끕니다. 네. 딴 걸 꽂아요. 그게 어찌 보면 아이가 더 재밌게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문제를 내는 요청을 많이 해요. 책 보고 나서 문제를 냈으면 좋겠대요. 네. 그런 요청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문제를 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아이가 책을 보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게 스트레스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책은 무한대로 계속 보게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 문제가 필요하다면 소비자 니즈에 맞춰주는 게 사실 기업가 역할인데 그건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김남욱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고 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위윙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혹은 그 이전부터 갖고 계셨던 철학
인문학적 방송입니다. 네. 그 네. 인문학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나. 네. 저희가 원래 갖고 있는 정보들이 많아서 네네. 그 아이윙은 처음에 그림책을 읽어주는 걸로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아이가 읽어준 영어 동화책을 한국에 있는 아이가 들으면 원어민이 읽어주는 영어 동화책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아까 뭐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책 유튜브를 꿈꾼다는 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림책이 아이윙이 입점이 되고 그 그림책을 그 나라 사람들이 녹음을 하고요. 그거를 크로스 시켜주면 다양한 언어를 학습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와우. 네, 말레이시아도 미팅의 핵심이 언어가 되게 많은 나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학습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어 학습하기도 좋고 그리고 하나의 그림책 갖고 다양한 언어를 들려줄 수 있다는 거죠. 브랜드 그런- 비전이네요. 예, 진짜. 그런 개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제를 내냐 안 내냐가 비슷하긴 해요. 사실 그 소득의 수준 그리고 또 지역적 환경 때문에 그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이 가볍게 언어 학습을 할 수 있게 했었으면 좋겠다. 우리 뭐 개발도상국에 학교를 설치해주고 책상을 갖다주고 선생님을 또 뭐 초대해야 되고 책을 계속 공급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 비용보다는 패드 하나만 있어도 다양한 언어를 학습할 수 있고 그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언어 학습을 하나 하면 하나의 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너무 내지는 않은 게 있고요. 예. 예. 근데 저희에게 고민인 거죠. 고민인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아동 랭귀지 익스체인지가 피어 투 피어를 위한 플랫폼인데요. 맞습니다. 네. 와,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학습을 하는 것보다 그림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계속 문장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언어를 아이들이 습득하기 더 편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이거는 진짜 어느 정도 생태계를 좀 그 견디면서 구축해 놓으시면 관심 가질 만한 G2B 쪽도 관심이 정말 많네요. 네. 네. 총괄 어떠세요? 이건 지금 머릿속에서 막 많은 생각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좀 정리가 아직 안 되긴 했는데 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뭐랄까 이렇게 언어랑 같이 문화도 사실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최근 한 3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건데 그거를 뭐 조금 더 이렇게 그 가능하게 더 빨리 해주실 수 있는데도 좋은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일단 이 방식이 너무 재밌어서 하드웨어적으로.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챌린지가 아닌 챌린지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컨텐츠가 유통되는 방법이 이미 유튜브라는 게 너무 큰 게 있고 사실 사용자들도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 거만 아이윙만의 것을 조금 더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그건 이제 계속해서 컨텐츠들을 많이 소싱을 해오시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 도전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세상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보면 거의 게이트키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출판사가 그 역할을 하고 서점이 그 역할을 하고 그런 식으로 게이트키퍼들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아동용 컨텐츠라는 시장 안에서는 이 게이트키퍼들을 많이 없애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의 혁신도 굉장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지금 사실 머릿속에서 하고 있었어요. 출판사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유튜브 말씀하셨지만 출판이라고 하는 거는 글 작가, 그림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쉽게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한다고 몇 건을 올려봤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열심히 플레이수가 높아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얘는 저작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출판 시장에서 가장 큰 건 유통사예요. 유통사가 50% 이상의 마진을 가져가니 네. 저희가 이 서비스 하는 것만으로도 유통사 마진만 없어져도 작가나 출판사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물이
종이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컨텐츠가 나온 걸 바탕으로 종이책을 낼지 뭐 동영상을 만들지 이렇게 확장돼야지만 2차 산업이 성장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다 종이책을 내는 거가 결과물인 것처럼 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거는 사실 뭐 인류 역사만큼이나 계속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게 전달되고 소비되는 형식들이 계속 변해온 거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활자로 된 거를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굉장히 그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부모가 직접 해석을 말하자면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부모들의 시각으로. 그게 되게 재밌는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사실 지금은 뭐 이런 형태를 만드시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고민해서 나가시면 저도 이제 아빠가 됐잖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저도 이제 고개연성, 하이 인게이지먼트가 있으니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술 매일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물리적 시간 때문에. 네. 근데 아이윙은 술 드시러 가기 전에 목소리를 녹음해서 엄마한테 SNS 공유하면 언제든지 아빠가 읽어준 걸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강력한 피치였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훅 들어오시네요. 근데 이거 진짜 파운더들은 항상 세일즈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체득이 너무 잘 돼 있으신 것 같아서 너무 멋있었어요. 저도 좀 말씀드리면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너무 훌륭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만족될 수 없는 지점 버티컬을 어떻게 잡고 가냐가 핵심일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런 깜찍한 하드웨어와 함께 가는 건 아주 훌륭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진짜 이거 따로 만든 거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애기들한테 네. 이거 사실 전화기 주기 좀 싫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아기들이 이거 또 모으는 재미도 있을 거고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삽입하는 재미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가 엄마 아빠의 사적인 장비거든요. 그걸 준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한다는 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동영상을 잠깐 보여줘도 되나요? 네, 그럼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따로 저희가 크게 해서 네, 보여드릴게요. 예, 예. 이렇게 디바이스가 테레비나 빔에 연결돼 있고요. 이한 장의 책이랑 카드를 삽입을 하면 바로 그림책이 나오는 서비스. 이 디바이스는 인터넷에 연결이 돼요? 그냥 자체 카드에 정보가 있나요? 인터넷 연결됩니다. 근데 이제 국가별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은 이제 내장으로 가야 되고 인터넷 되는 지역은 인터넷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카드를 HDMI 접하면은 HDMI HDMI 맞습니다. 이런 류의 서비스입니다. 예. 진짜 한 장이네요. 네, 되게 한 장. 예. 애들이 갖고 놀기도 되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책을 꼭 종이책이 아니어도 카드만 갖고 다녀도 충분히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남욱 대표님이 하시고 계신 사업은 어떻게 보면 참 깜찍한 사업인데 사실 김남욱 대표님이 이 스타트업 업계에 벌써 견뎌오신 게 벌써 7년 차입니다. 8년 차 네, 시절이죠. 8년 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좀 마무리로 좀 하고 싶은 게 자기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걸 차려서 한 7년, 8년을 혼자 이렇게 영위한다는 거는 중간에 돈도 많이 버셨다가 또 사기 당하셔가지고 거의 바닥 치셨다가 다시 또 이렇게 계시잖아요. 참 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 아니 뭐 근데 사실 맞아요. 맞잖아요.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예, 제가 그 당시에 사기 당했을 때는 6개월 동안 한 달에 3kg씩 살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담이랑 혹시 그래도 어떤 다른 스타트업 분들 이제 막 저희 방송은 뭐 투자자분들 혹은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경험도 좀 공유해 주시고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고민하신 분들한테 어떤 일단 네.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 네, 인문학적 저희가 서비스 하다가 클라우드 서버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서버가 죽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때문에 죽은 건 아니죠. 근데 죽고 나서 데이터가 97%가 손실이 있었어요. 아이고. 저희가 일주일 밤새서 데이터를 다 살렸거든요. 일주일 동안 서비스를 못 한 거죠. 그래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걱정을 했고 그 당시에 저는 난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서비스 딱 오픈하고 나니까 이용자들이
서비스 개편에 다시 오픈해줘서 고맙다라는 글들이 그러면 있더라고요. 해야 되죠.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이 사업 이제 그만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용자의 그 나이대의 목소리 그리고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저희에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접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서비스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이 가치를 부여를 하고 그 가치가 사실 내가 견디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 VC들이 특히 많이. 예. VC들은 그들만의 관점이 있죠. 예. 그래서 네. 하다못해 오늘 아침에도 연락을 받았는데 VC는 저희 서비스 이용을 한대요. 네. 예, 투자는 안 하지만. 아이고. 근데 이거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뭐가 되든 간에 성장을 계속 할 수 있게 고민을 하는 건 회사의 자금과 상관없이 해야 될 방향인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목표가 어차피 전 세계 그림체계를 활용한 언어 학습을 하자고 한 거니까 그것까지는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생생하네요. 그렇죠? 말이 좀 서두가 없었네요. 아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총괄님 저희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지난 모신 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좀 성장하거나 잘하고 계신 창업자분들이 갖고 계신 DNA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눠봤고 그런 지점에서 좀 총괄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 뭐 저희 학생들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직선으로 성장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다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을 하는데 사실 진짜 힘든 거는 이렇게 뭐 그 얼마나 올라갔던 얼마나 떨어지든 관계없이 떨어지는 걸 이렇게 턴어라운드 시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요. 근데 정말 기술은 이거 얼마나 빨리 턴어라운드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 전에 사실 더 큰 안 보이는 질문이 하나 숨어져 있는 건 내가 이걸 턴어라운드 시키고 싶으냐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제 경험에서 보면 저나 제 주변에서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건 나조차고 하면 다른 옵션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걸 턴어라운드 시켜야 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 되는지를 보면 어떤 경우에 그게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한다는 뭐랄까 좀 그런 되게 고루하고 되게 뭐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도 멋있는 뭔가 그런 고루하지 않죠. 사명감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케이스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해야죠. 뭐 그때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작가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 작가분이 이제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너는 이거 왜 안 해? 돈도 못 벌면서. 근데 제가 대답드린 건 제가 4년 동안 해서 요만큼 왔습니다. 그림책의 전자책을. 근데 제가 지금 접으면 한국에서는 2번 다시 그림책을 사용한 전자책 서비스는 안 생길 겁니다. 시장에서 돈이 안 된다고 얘기할 거니. 그래서 저는 계속 모양을 만들어서 작가분들이나 출판사가 돈을 벌 수 있게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거 없어도 시작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시킬 수 있는 동력은 그 시점이 왔을 때까지 내가 소명의식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명감을. 그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네, 아니 사명감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겠죠. 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게 당장 제이컵을 그리느냐 안 그리느냐가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VC들은 그 벤처 펀드의 속성상 그런 구조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나 창업자의 좋은 철학도 받아들이기 좀 힘든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VC들이 갖고 있는 관점도 충분히 재무적으로 존중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뭐 철학이나 사업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진짜.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다 듣고 그렇게 서비스를 바꾸면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창업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되게 이거 훌륭한 조언이네요. 어떤 VC분이 저한테 처음에 이제 뵙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런 서비스 한다고 했더니 한참 보시더니 나이에 맞는 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나이에 맞는 건 뭐죠? 그랬더니 한 40이 넘으셨는 것 같은데 그럼 모바일 비즈니스는 애들이 하는 거지 그거 못 하신다. 그래서 제가 제 질문한 거 그러면 저기 대표님은 어떤 게 나이에 맞는 겁니까? 대부분 봤더니 자기도 고민 중에 있다고 하는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나이가 제 나이예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나온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네네. 좋습니다. 네. 뭐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에이 너무 이렇게 또 극단적.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실 아까 7년차 견딘 거 말씀하셨고 네.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서비스를 사실 바꾼다는 건 사실 쉬울 수도 있고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아이윙은 계속 갈 건데 회사가 7년이 넘으니까 각종 지원과 혜택이 없어지는 게 좀 아쉬운 현실이고요. 왜 7년 넘은 기업은 사업을 못하게 계속 해야 되잖아요. 사업은 하다못해 네. 어제 홈쇼핑을 봤는데 홍삼을 만들려면 7년 8년이 걸린대요. 그러면 그렇게 홍삼 만드는 기업은 죽어도 지원 못 받는 거죠. 제품이 나오지 않으니까. 말되네요. 말되네요. 근데 저는 또 약간 다른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면 대표님이 지금 이 아이윙으로 쌓아오시거나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레거시만큼이나 중요한 건 앞으로 남은 10년, 20년,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도 정말 중요한 하나의 큰 결과물이지만 더 큰 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아이윙에 대한 이런 사명의식도 저는 정말 좋지만 조금 앞으로 남은 50대, 60대, 70대, 80대 그 큰 프레임워크랑 이걸 어떻게 연동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아이윙으로 쭉 가는 것도 좋고요. 네. 그게 어떤 이런 유아동 그림책 시장의 버티컬 영역일 수도 있고 그건 전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림책 시장이 되게 작은지 아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전 세계의 출판 시장이 한 30조 정도 되고요. 네. 한국은 4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50에서 55%가 유아동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한국은 아이들이 이제 안 나니 이제 이 사업은 힘들어, 유아동이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언어 비즈니스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 말레이시아도 1년에 50만이 학교를 가거든요. 네. 예, 한국은 40만이고 그것만 일단 90만인 거죠. 그래서 저희의 아이윙 서비스가 이제 국가를 진출할 때마다 시장은 점점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저는 전 세계 유아동의 랭귀지 익스체인지 피어 투 피어를 위한 플랫폼 섹시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한 50분 정도 우리 스타트업계 이제 거의 8년 차를 바라보고 계신 김남욱 대표님. 이게 오기 전에 방송 볼 때는 되게 지루했었는데 여기서 하니까 되게 짧네요. 지루하셨다고요? 되게 짧네요 이게.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서운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까 막 밖에서 담배 피는데 초반에 한 5분 지나고 너무 지루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가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오늘 김남욱 대표님과 함께 하셨던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은세 총괄님. 투자자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기본적으로 진짜 생각을 해보자고요. 게이트키퍼잖아요. 저도 말할 수 있잖아요. 게이트키퍼면 누군가의 돈을 운용을 하는 거고 그렇죠. 창업자는 투자를 하던 안 하던 그 돈을 잘 굴려서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되든 안 되든 기본적인 리스펙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없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 스스로들도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총괄님 말씀하신 상당히 동감하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아직 좀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VC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브랜딩 비즈니스이기도 해요. 그럼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의 레퓨테이션이 그 사람의 뭐 포트폴리오로도 증명되지만 업계 평판이나 이 사람에 대한 것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딱 손에 꽂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창업자들한테 대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마무리에 딴 얘긴데요. 네. 처음에 아이잉을 만들 때 저희 네. 개발팀하고 한 1년 정도 협의를 했어요. 할지 말지를. 근데 개발팀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1년을 설득한 게 뭐냐면 어차피 대표니까 야 됐어 하자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설득을 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1년을 설득한 것 중에 마지막에 이 서비스는 사실 망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종이책과 전자책의 틈새 시장을 우리가 만드는 거이니 망해도 내가 망하는 거고 개발자 니네들은 되게 멋있는 프로필이 생길 거야 라고 설득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도 잘 되는 거가 제일 좋죠 사실. 근데 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멋있는 포트폴리오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자, 그럴 수 있어요. 평소 때 좀 저희 방송을 지루하게 보셨다는 김남욱 대표님 오늘 저희랑 함께 한 시간이 어떻습니까? 아주 짧고 네. 이제 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쉽지만 네. 저희 보고 지루했다고 해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냉정하죠. 네, 아주 네. 냉정하게. 그래도 나름 이 방송은 계속 유튜브에 롱테일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남욱 대표님이 궁금하신 분, 나중에 유명해 지금도 뭐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으시지만 김남욱 대표님 치면 이제 이거는 평생 남으실 거예요. 네. 네, 어디 가지 않습니다. 네. 네. 조회수가 평균이 한 1,500개 정도 나오던데 저희가 맘만 먹으면 더 올립니다. 네, 조회수를 제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상암동 아재 모임, 낯술 모임의 대표 주자죠 김남욱 대표님 모시고 저희 아주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얘기가 된 거예요, 두 분이? 뭐가요? 그런 명칭을 쓰기로 얘기가 되신 거기 몇 거예요? 명 계세요. 아, 네. 그래요? 네네네. 거기 저기 좀 안타깝게 업계에서 살짝 벗어나신 분도 계시고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죠. 의리를 갖고 가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비욘드 스타트업 20번째 시간. 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진정한 어떤 생존력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너무 좋습니다. 아이링 서비스. 자, 엠플레이어의 김남욱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저희 마무리할 때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예. 끝까지 안 보시고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자, 20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